바로 그날 당신은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바로 그때 그 책이 당신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 당신에게 닿았던 거죠. 우연이겠지. 당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칼 융은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다시는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일련의 우연의 연속으로 여깁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었던 일, 우연히 만난 일, 우연히 읽은 책, 실수로 들은 일 등을 모두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칼 융은 수년간 자신과 자신의 고객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매우 이상하고도 지속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논리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 인과관계를 거스르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날카롭고 개인적이며 시의적절해서 단순히 우연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두 사건이 같은 의미를 지닌 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고 융은 이 중첩 아래에서 과학이 아직 완전히 명명하지 못한 질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동시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인과관계도, 맹목적인 우주 속 톱니바퀴의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접점이었습니다. 융은 우연이란 신이 익명으로 남기로 선택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은 여기서 신비주의적 담론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겉으로 보이는 무질서 아래에는 또 다른 질서가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눈이 아닌 의식이 인지할 수 있으며 당신의 내면 세계와 끊임없이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끝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거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에게서 답을 듣거나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융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순간들이 내면의 준비가 외부 세계에 투영된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꿈이나 억압된 감정을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현실에도 말을 걸고 그 대화의 언어가 바로 동시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융의 해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선사시대부터 축적되어 온 이미지, 두려움, 원형, 의미 패턴 등의 깊은 층이 존재합니다. 이 층은 우리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융은 이를 바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개개인의 의식은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모두 같은 물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깊은 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두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두 의식이 같은 의미 지점에서 만나는,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겹치는 고요하고 번개처럼 빠른 접촉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융이 이를 신앙이나 영적 교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관찰, 꿈 분석, 신화 연구,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 축적을 통해 도달한 심리적 현실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융이 동시성 개념을 발전시키던 시기에 그는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활발한 지적 교류를 했는데 파울리의 양자역학 연구 결과가 융의 심리학적 관찰과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즉,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즉각적으로 접촉하는 우주, 인과율이 유일한 설명 원리가 아닌 우주, 그리고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말입니다. 융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정확히 그렇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인과율을 넘어 우주에 의미 있는 질서가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당신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당신 내면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나쳐온 이 순간이 바로 멈춰야 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천둥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적절한 책, 적절한 말, 적절한 관점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더 이상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만난 적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두 과학자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주에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같은 가설을 발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은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보통 생각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누군가 그것을 포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융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점은 단순한 지적 동시성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구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흔적이며 우연이나 통계적 확률 같은 개념으로 이 흔적을 덮어버리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수년간 내담자들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특정 시점, 진정한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 일련의 동시적인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연인 관계나 직장이 끝난 직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년간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무언가를 포기한 후 새로운 의미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그 공백을 완벽하게 채웠다. 이것은 단지 몇몇 사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문화, 배경,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융은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고 하나의 패턴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패턴의 핵심에서 그는 동시적 사건들이 내면의 준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동시성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과 마주하기 시작하고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전환점에서 더욱 강렬해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수동적인 과정, 즉 우주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당신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융은 정반대로 말한다. 동시성은 각성 과정의 부산물이며 능동적인 변화의 외적 표현이다. 동시성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당신이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감히 삶의 패턴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그 전환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융의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는 한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애썼기에 치료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전날 밤 꾼 꿈에 대해 융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에서 황금빛 딱정벌레를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치료실 뒷창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보니 그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황금빛, 녹색 딱정벌레 한 마리가 유리창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융은 그 딱정벌레를 집어 여성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딱정벌레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의 모든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융은 이 사례를 통해 딱정벌레가 우연히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무의식은 바로 그녀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외부 현실과 의미 있는 접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접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본질입니다. 인과관계 없이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에 의미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문턱의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간절히 품고 있던 순간, 해답이 떠오른 순간, 무언가를 놓아주려던 찰나의 문이 닫힌 순간, 혹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을 우연으로 치부하셨나요? 아니면 멈춰서서 바라보셨나요? 융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는 이미 존재하지만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연은 열린 우주에 대한 닫힌 의식의 반응입니다. 동시성은 열린 의식이 우주로부터 받는 응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면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조차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삶이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며 해답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융이라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세요. 우주는 이미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준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날을 살아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의미 있는 동시적 만남에 깊은 감동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소음 속에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면적인 것이며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외부에 닫힌 의식은 이해에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모호함을 범주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프로그램된 마음은 동시적 신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는 논리가 아닌 의미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의 언어는 어느 정도의 침묵, 어느 정도의 개방성,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의식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함. 삶을 통제하려 하고 불확실성을 피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사용합니다. 우연이란 책임에서 벗어나고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언제나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각성이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융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자기 개발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강점과 약점, 자신이 받아들이고 억압해 온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즉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벗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게 접촉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 세계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 세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이 변모와 함께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의미의 층위들이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자석 비유로 설명합니다. 개성화 과정에 있는 의식은 마치 자석이 쇠가루를 끌어당기듯 의미 있는 사건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깊어짐에 따라 지각이 넓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우리 내면의 어느 지점에 부딪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비판을 듣더라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실을 겪더라도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상실 속에서 변화의 문을 발견합니다.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맺는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고통 속에 담긴 의미를 봅니다. 그들은 상실 뒤에 숨겨진 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각을 통해 동시 발생 사건들이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더 이상 그러한 신호들을 잡음이 아니라 정보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집단 무의식 또한 작용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무의식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층, 즉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 기반이 존재합니다. 이 공통 기반에는 원형, 두려움과 갈망의 패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의미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기반은 우리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개성화 과정에 있는 의식이 이 깊은 층과 접촉할 때 우주의 의미 구조와 연결되고 이 연결을 통해 외부 현실과의 동시적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동시성은 당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깊어지는 무언가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동시적인 순간들이 줄어들거나 보이지 않게 될 때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내면의 깊이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나는 어떤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문을 외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자석은 항상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석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일상의 소음 속에서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삶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석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석에서 멀어질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는 더욱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더욱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거리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뿐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용하고 내면적인 순간, 즉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동시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융의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으로 남을 것입니다. 동시성은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심장이 멎을 듯하며 이럴 수가 라고 외치게 되는 놀라운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속삭이듯 다가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음 속에 묻혀버리고 그저 그날 이상한 우연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러한 속삭임이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크고 놀라운 동시성의 순간들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작은 속삭임들이 축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먼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더 크게 반복합니다. 따라서 동시성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삭임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융의 관찰과 후대 심리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반복입니다. 같은 숫자, 같은 기호, 같은 주제, 혹은 같은 단어가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은 문장의 단어를 오후에 낯선 사람의 대화에서 다시 듣거나 저녁에 펼친 책에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박관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무의식이 무언가에 주목해야 하고 그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둘째, 타이밍의 정확성입니다. 특정한 질문을 가장 강렬하게 품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사건, 말, 책 혹은 사람이 삶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필 지금일 수 있지? 라고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내면에서 질문이 충분히 강렬해지면 무의식은 외부 현실과 접촉할 준비가 되고 바로 그 순간 해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닫힘과 열림의 동시성입니다. 무언가가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 직장 혹은 한 시기의 끝처럼 말이죠. 이는 너무나 흔한 패턴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만 운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융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무의식이 개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러한 추진력이 외부 세계에 반영되어 오래된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일 겁니다. 무작위로 펼친 책, 우연히 본 영상, 혹은 우연히 들은 노래에서 그날, 그 순간, 그 질문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문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묘한 친숙함을 불러일으키며 이 말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때로는 소름이 돋게 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체는 무의식이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이며 소름이 돋거나 갑자기 멈추는 느낌, 잠깐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느낌은 무의식과의 동시적인 접촉을 나타내는 신체적 메아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무언가가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 논리가 즉시 설명을 내놓으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멈춰라고 말하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그 순간을 다른 생각들 속에 묻어버렸나요? 아니면 멈췄나요? 융에 따르면 멈추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무의식과 맺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나는 이 신호를 받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더욱 솔직하고 명확하게 더욱 자주 말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을 인식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속삭임과 소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우연의 일치라는 말에 집착하기 전에 잠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깊이, 무의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습관화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성의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했고 당신은 단지 관찰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마치 별이 낮에는 하늘에 있지만 밤에만 보이는 것처럼 내면의 침묵이 바로 그 어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고요해질수록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는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반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융의 사상과 여러분 모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반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패턴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해서 때로는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찾아내고 무작위적인 사건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무의미한 연속 속에서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포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즉 의미를 부여하려는 깊고 진화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견고한 신경학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모호함을 싫어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욕구는 때때로 실제 의미 있는 연결이 없는 곳에서도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세심한 관찰자였던 그는 이러한 함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킬 때 바로 이러한 비판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연결이 동시성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많은 의미 있는 연결들은 사실 패턴을 찾으려는 마음의 경향의 산물이며 이를 단순히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고 개인적이며 시간적으로 특정 사건과 맞물리고 그 둘 사이의 중첩이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심오할 때 뇌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태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융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접하는 패턴의 환상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된 의미 연결은 곱씹을수록 사라지고 공허함으로 드러나며 삶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시성의 순간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깨뜨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질문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그 순간 이후에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변혁적인 특성이 동시성을 단순한 뇌의 잡음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의미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동시성을 경험할 때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그 의미를 창조하는 것일까요? 융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데 이는 그의 지적 정직성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현실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탐구는 외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외부 사건의 의미 또한 바뀝니다. 즉, 의미는 완전히 외부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는 의식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에서 태어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시성은 적절한 시기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주관적인 의미의 생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우주를 연결하는 미묘하고 진동하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동시성의 경험은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불가사의할 수도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둘의 경계, 문턱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질문을 품지 않으면 답을 놓치게 됩니다. 우주는 텅 빈 의식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의식은 질문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허공에 떠도는 답이 아니라 내면에 품은 질문이 결정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화는 순수한 발견도 아니고 순수한 창조도 아닙니다. 둘 다 동시에 같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내면의 질문을 깊이 파고들수록 우주는 답을 명확히 하고 우주가 답을 명확히 할수록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순환은 의미와 현실이 서로를 낳고 내면이 외면을 형성하고 외면이 내면을 형성하는 끝없이 반짝이는 대화입니다. 아마도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의미는 당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는 바로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지점, 바로 당신이 감히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에 탄생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얻는 데에는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이 순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의미와 현실이 만나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단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융이 동시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지만 물고기는 낚싯줄을 던져야만 잡힙니다. 이 이미지는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동시적인 순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의미는 항상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으려면 내면의 준비, 열린 마음,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 낚싯줄을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바로 개성화 과정이며 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는 개인 발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실존적 필수 요소로 정의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가면을 벗고 억눌렀던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오랫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왔던 자신의 부분들과 화해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진정한 자아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과정, 이 과정이 시작되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도시, 같은 직업, 같은 관계, 같은 아침 일과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소음으로 처리했던 것들이 이제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우연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바뀌면서 삶의 흐름 또한 바뀝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선택하면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며 다른 발걸음을 내딛으면 앞에 열리는 문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외부 세계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이 변함에 따라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준비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개성화 과정은 완전하고 흠없고 완전히 이해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융 자신도 이 과정이 결코 완전히 끝나는 법이 없으며 평생 동안 겹겹이 깊어지는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준비는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솔직하게 마주하려는 의도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전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 이러한 정직함, 심지어 이 한 걸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거짓된 깨달음의 연기가 아니라 비록 불안정할지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개방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화면의 소음 속에서, 끝없는 할 일 목록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개성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동시성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침묵, 외부 자극이 멈추고 마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드문 순간, 무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기회를 갖는 순간이 바로 동시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순간이며 융이 평생 동안 자신의 꿈과 내담자들의 꿈을 세심하게 연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요한 하루입니다. 자연 속을 걷고 음악 없이 앉아있고 해야 할 일 목록 없이 그저 존재하며 마음이 백지를 들여다보도록 허용하는 것. 이러한 순간들의 무의식이 말을 걸고 내면의 질문이 구체화되며 우주는 바로 그 명료함 속에서 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당신의 준비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 안에서 자라온 질문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문턱입니다. 그 순간은 융이 평생 동안 과학의 경계선에 서서 신비주의를 넘어서면서도 합리주의에 갇히지 않고 정의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깊고 신비로운 인간적 현실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준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준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질문을 품고 삶이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며 의미를 찾고 있을 때 이 영상이 당신 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융이라면 이런 당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봐, 그가 말하곤 했습니다. 낚싯줄이 이미 물속에 있어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잡은 것을 놓지 않는 것뿐입니다. 준비가 시작되면 우주는 결코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